찍다가 다시 찍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횡설수설 해가지고 좀 다시 찍고요. 오늘은 그냥 제가 여태껏 뭐 기술 공개는 나름 다 한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제가 별로 취급하는 품목이 없죠. 그렇죠? 제가 찍으려면 더 찍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이제 최적화된 구간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했던 거 위주에서만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그냥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를 찍을 시간도 사실 좀 날을 잡고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소잉에 대한 거는 뭐 이쯤이면 이제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나중에 또 때 되면 뭐 찍을 만하면 그때는 또 이제 찍기로 하고요. 아무튼 장사 이야기 위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좀 제가 어제 참고로 그러니까 제가 1억 모으는 게 이제 목표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헬스장도 사실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아버지랑도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가게 뒤편에 철봉을 한 게 설치를 저희끼리 이제 각 파이프 같은 거 사면 싸잖아요. 그렇죠? 그냥 공구리 치갖고 공구리 친다는 말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시멘트를 그냥 부어서 해도 되고 그냥 아니면 그냥 정 안 되면 철봉 사도 됩니다. 사갖고 이제 정 안 되면 이제 밖에 그냥 빨랫줄로 쓰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철봉을 한 개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바벨은 필요하거든요. 바벨이라면 여러분들 모르실 분도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바벨은 요만한 20kg짜리 그 빈봉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원판 끼워가서 이렇게 뭐 벤치 같은 거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거 두 개만 있으면 제 운동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쿼트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뭐지 벤치프레스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 4만 원씩 나가던 헬스비를 전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게 관련해서는 좀 타협을 봐야겠죠. 반복수를 대신 늘린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서 제가 사실 요즘 잘 때요. 그러니까 요렇게 자면 손이 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원래 정자세로 잡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이래 관에 누운 것처럼 잘 때도 있고 그냥 차렷으로 잘 때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이렇게 올린 순간 어느 순간부터 손이 저린 겁니다. 이거 피가 안 통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유산소를 해야겠다. 혈액순환을 위해서. 그래서 어제 저희 집에서 아랫반송까지 걸어가면 한 3-40분 걸리는데 러닝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반송에 많은 가게들을 제가 봤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사태는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1억 모으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비를 계속 더 줄여야겠다. 그러니까 줄이는 거에서 제가 좀 재미가 지금 들린 상태입니다. 돈 줄이는 거에서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가는데 진짜 경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저번 달까지만 해도 저번 달이란다. 작년까지만 해도 매출이 괜찮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올해 들어갔고 제가 하락을 처음으로 겪어봤습니다. 이게 저도 장사 지금 몇 년 차지? 이제 5년 차잖아요. 그래갖고 그래도 이제 작년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 막 그렇게 치명타까지는 아닙니다. 이게 제가 막 가게 팔아야 되고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유지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고 기존에 이제 부모님 생활비 드리고 뭐 인건비 드리고 그것까지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제가 가져가는 금액이 아무튼 이제 작년만치는 이제 못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주변에도 보니까 뭐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알바가 원래 아침에 2명 오는 그런 게 그냥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1명만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사장님이 나와 계신 겁니다. 그냥 뭐 그런 것도 봤고요. 저는 원래 거기에 사장님이 초창기에는 항상 계셨는데 한 2년, 3년쯤 되고 나선 사장님이 계신 모습을 못 봤거든요. 잘. 한 번씩은 계셨지만.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땜빵이라든지 그럴 때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오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상주에 있는 모습을 저도 못 봤고요. 그 앞에 있는 카페도
이쪽 보면은 원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뭐 응대하고 커피 타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쭉 보니까 이제는 사장님 부부가 그냥 계신 겁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뭐 어쩌겠나 싶죠. 그래갖고 또 보면은 시장통 쪽에 또 큰 카페가 한 개, 저희가 뭐 프랜차이즈인데 앉아서 드시면 한 2,500원 정도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런 카페인데요. 거기 그런 데도 생겼습니다. 더 좋은 데도 이제 목 좋은 데 이제 생겨가지고 완전 이제 어르신들의 쉼터 같은 느낌으로 그런 카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다사다난이죠. 이제 카페다 보니까 이게 경쟁은 원래도 이제 상급 레벨의 경쟁인데 떡하니 더 좋은 시설에 같은 금액에 프랜차이즈 커피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이제 카페에서 직원들이 슥슥슥 빠지는 게 좀 납득이 되죠, 그렇죠? 직원들이 빠지고 사장님이 투입이 되는 그런 모습. 저는 애초부터 저 혼자 하고 있었지만, 자, 아무튼 이제 그거는 그렇고 또 달리기를 하면서 가니까 방금 새로 생긴 그 카페의 옆에 있던 거기 매장은 또 폐업을 한 겁니다. 거기 커피숍 또 폐업을 했고요. 참고로 아까 이제 알바 2명 있다는 그 집 앞에도 원래 커피숍이 한 개 더 있었어요. 거기도 프랜차이즈였는데 지금도 공실입니다. 공실이고 그 옆에도 참고로 한 개 더 있었어요. 거기도 지금 공실입니다.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아랫반송까지 제가 이제 그냥 걸어가면 한 40분 정도는 가거든요. 도서관까지. 제가 도서관까지 가면서 그 뒤에 또 이제 무슨 센터 같은 데서 하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도 궁금해서 갔는데 거기도 이제 커피 1,500원에 아직도 팔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근데 이제 외국인 쓰시고 그런 데라 가지고 글쎄요, 이제 아무튼 군고구마 팔고 그런 데입니다. 네. 그거는 그거고 거기는 아직 이제 있었고 좀 그래도 좀 손님 있는 데랑 이렇게 좀 분석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있을 만한 데는 그러니까 목이 좋아서 있는 곳 그렇게 좀 있었고 글쎄요, 나머지는 조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항상 이제 경기 안 좋다는 말은 계속 합니다만 제가 민생 쿠폰 이번에 한번 풀렸잖아요. 제가 그거 풀리고 나서는 작년 매출이 딱 부활을 하는 거예요. 작년 매출이. 그래가지고 한 1, 2주 동안은 정말로 매출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다 썼잖아요. 그렇죠. 그 웬만하신 분들은 뭐 좀 늦게 발급받으신 분들 아니면 다 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좀 가게가 또 점점해지는 그런 느낌이 또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에도 좀 원래 저희 집 옆에 낙지집도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손님 없으시면은 거기는 일찍 문 닫고 들어가는 그런 데입니다. 일단 거의 동네 주민들이 하시는 그런 데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요즘 따라 계속 일찍 들어가시는 횟수도 좀 많으시고 심심하면 아버지는 이제 밖에 나가셔갖고 보시거든요. 그래갖고 뭐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불경기는 없었다. 좀 그런 것도 있고 자영업자도 그러니까 배민도 뭐 알뜰 배달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거를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이제 배민한테 3,000원을 지불을 하거든요. 지불을 하면요, 뭐라 해야 되노? 라이더님한테 그게 이제 2,000원이 가고요. 배민이 1,000원 정도를 먹습니다. 그거를 수수료로 이제 떼갑니다. 그래갖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참고로 알뜰 배달 가입을 안 해놨습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무료 배달로 시키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팔았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저는 그게 안 남는데 울며 겨자 먹기를 보통 하시는 분들 많다. 이제 그 소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삼촌이 왔어요. 삼촌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어떻냐 이제 그 말씀을 하던데, 그러니까
15,000원? 보통 그럴 거예요. 17,000원, 18,000원. 저는 도저히 안 남아서 이제 쿠팡 이츠가 똑같거든요. 무료 배달이잖아요. 그러면 쿠팡한테 3,000원을 주고 또 수수료, 중개 수수료 또 받아갑니다. 그것도 한 10% 정도 받아갑니다. 그러면 18,000원치 팔면 이미 배달료 3,000원, 무료 배달을 저희가 해드린 거거든요. 그 쿠팡에서 해드린 게 아니고. 그래갖고 이미 수수료도 한 10%, 쿠팡은 한 12% 정도 갖고 갈 거예요. 근데 배민으로 하면 10%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5,000원 정도 이미 배달이랑 수수료로 나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토스트가 예를 들어서 6,000원이잖아요. 6,000원. 그러면 아니다, 5,000, 홀에서 지금 치즈 토스트를 5,500원에 팔고 있어요. 그거를 배민에는 6,000원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 해가지고 대충 원가가 뭐 포장비 다 해서 한 5,000원 나왔다고 칩시다. 5,000원, 아니 6,000원 나왔다고 칩시다. 원가. 그러니까 음식값만 지금 6,000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따로 저는 부수적으로 사은품, 병커피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게 한 또 포장비 포함해서 2,000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8,000원은 재료비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지? 지금 배달 수수료로 제가 아까 한 5,000원이 나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13,000원입니다, 여러분들. 13,000원에 그거 만드는데 시간은 한,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게 청소도 하고 뭐 그런 거는 제가 포함 안 시킬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제가 계란도 수십 개씩 매일 깨놓잖아요. 한 개씩 이제 주문 들어올 때마다 즉석 제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저도 이제 유도리 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감안하면 굽는 것만 저희가 감안을 해도 한 10분 정도는 그래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개를 더 시켜가지고 뭐 24,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 4개 굽는 것도 제가 10분에 굽거든요. 그러니까 소량으로 팔수록 저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그 자기 사업마다 다 그런 게 있겠죠. 그렇죠? 그 아무튼 그렇게 했으면 뭐 1시간을 뭐 6분의 1로 나누면 대충 한 뭐 약간 2,000원 잡을게요. 그냥 2,000원 정도 잡고 시급 2,000원 그렇습니다. 나왔다 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 10% 내야겠죠. 뭐 일단 세금 그러면 한 2,000원 또 냈다 칩시다. 그러면 이미 그 뭐지 배달비 3,000원, 그 다음에 그게 뭐지 배민이나 쿠팡이 내는 수수료 10% 해가지고, 뭐 쿠팡 사실은 이제 12, 13% 가지만 10% 냈다 치고, 그러면 1,800원, 2,000원 할게요. 그러면 이제 방금 말했죠. 5,000원에 그거 세금 2,000원, 그러면 7,000원에 아까 재료비가 제가 얼마나 했죠? 재료비가 한 6,000원에 포장비 뭐 서비스비가 한 2,000원 됐죠. 그러면 그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이미 인건비 뗀 금액이 15,000원이에요. 여러분들 재료비만.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죠. 인건비 2,000원이랬잖아요. 그러면 왜 아무튼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갖고 그러면 노동 강도도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커피 타는 거랑 빵 굽는 거는 노동 강도가 틀립니다, 여러분. 김밥 싸는 거랑 라면 끓이는 거랑 틀립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근데 그거를 뭐 손님분들이 사실 알아주시진 않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저는 그 돈 받고 못 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시간이면 하는 일인데 완전 막 하수구 청소하는 거랑 그냥 카페에서 그냥 커피 뽑는 거랑 업무 난이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 주고 하수구 청소 누가 할 겁니까? 맞죠? 그러니까 근데 물론 그게 안 팔리면 10,000원에도 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 그게 원래 시장 수요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입장에서도 그래요. 나는 2,000원 받고 나 일 못 하겠다 그러면 못 파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재료 순환이라도 해야 된다. 나 이거 아니면 다 폐기해야 된다. 이제 그러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라도 하자라는 느낌에서 알뜰 배달 하신 분들 사실 많을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말했죠. 그러니까 18,000원에 무료 배달로 팔아도 2,000원, 그쵸. 그러니까 엄청 빨리 조제를 하면 이제 그 정도고, 초보가 오면은 절대 그 시간에 못 합니다. 15분, 20분도 걸려야겠죠. 자, 그 다음에 아무튼 그 대량 조제를 다 했을 때 이제 그 정도 단가고,
사실 근데 우리가 다 소상공인이거든요. 카페 매출 10만원, 20만원까지 나오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량 조제를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안 하면은 여러분들 켜보시면요. 저도 오늘도 확인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가게 배달만 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알뜰 배달 안 하는 사람들은 쭉 한 20번째, 30번, 40번까지 이제 가다가 그 다음부터 저희 가게들이 탁 나와요. 그러니까 스크롤을 엄청 내려야 저희 가게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이버로 치면은 구매할 때 1페이지에는 당연히 그런 배민에서도 알뜰 배달로 판매하신 분들 쫙 올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야 자기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1,000원씩, 1,000원 플러스 그 다음에 아무튼 배달료에서 이제 1,000원 플러스 그 다음에 그 뭐지 자기들 수수료까지 해서 뭐 한 3, 4,000원씩 계속 플랫폼 수수료 계속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가게는 당연히 밑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준단 말이에요. 검색 안 하면 도저히 찾을 수도 없는, 뭐 연산동 이런 데 뭐 동네 쪽 가면 가게 200개, 300개 되는 데는 뭐 그렇게 하면 아예 뭐 노출조차 안 될 겁니다. 제가 그 제 친구 옛날에 돈가스 집 한 대 가지고 연산동에서 한번 찾아볼래 했더만 돈가스만 쳐도 가게가 100군데 넘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현 상황입니다. 그쵸? 그게 배달에. 그래갖고 오늘도 안 그래도 그 배달 업계 분이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리드콜이라고 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제가 손님 주소를 받아서 이렇게 가는 게 배민의 첫 원칙이었거든요. 손님 주소를 저희가 알아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직접 갈 수 있으면 이제 오토바이로 가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3,000원을 받든지 이제 그렇게 보통 하는 데가 많았고 알뜰 배달이 뜨면서 알뜰 배달은 배민에서 자체적인 라이더 계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소를 노출을 안 해주거든요. 주인장이 손님 집으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배차된 라이더들만 그 주소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적용되자마자 치킨집이 굉장히 폐업을 많이 했습니다. 치킨집은 이제 그런 배달료로 조금씩이라도 벌던 사람들인데 자 이야기가 많죠. 그래갖고 아무튼 그분들도 그 돈 2,000원 받고 이거 하기 너무 힘들다. 이거 5년, 6년 전이랑 우리 금액도 안 올리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내리는 건 좀 아니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제발 그 알뜰 배달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거는 또 모릅니다. 제가 또 일반 사업자가 되고 이제부터는 그냥 회전율이 무조건 중요한 구간이 오면 그때는 또 몰라요. 그냥 박리담회로 계속 팔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그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만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계속 경쟁을 부추기고 방금 말했죠. 그러니까 더더욱 안 하면 안 되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정말로 이 자영업자들 살기에는 가혹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준비를 너무 안 하고 하면은 고정비가 이렇게 계속 떼이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뭡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선배님의 같이 오신 분께서 저한테 그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넘어지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넘어졌을 때도 이게 회사라든지 가게가 버틸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말을 했거든요. 저도 그 말은 얼마나 기억이 남는지 유튜브에 담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아, 이것도 가방 이쁘다.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미니로 한 개씩 해놓고 이런 거는 원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홀에만 딱 진열해놓고 팔면 재밌거든요. 아무튼 아랫반송까지 그 달리기를 하면서도 이게 나와 그동안 같은 선상에 있던 그 가게들이 없어진 데가 그 사이에도 많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근데 민생 그게 풀리니까 그나마 이제 소비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 뭐 말할래지. 그러니까 알뜰 배달이 왜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무료 배달이 솔직히 크거든요. 그렇죠? 어제 보면 저는 손님 입장에서 나쁜 놈입니다. 알뜰 배달을 안 키는. 근데 방금 말이죠. 저도 이제 그 돈 받고는 냉정하게 이제는 일을 못 합니다. 그쵸,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뭐 공론화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죠? 이게 대다수가 이렇게 막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시스템 이용 잘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막 무작정 배민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 반대로 배민이 그만큼 마케팅도 잘하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다들 배민을 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돈으로 그렇게 이제 플랫폼 수수료를 지급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비싼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에이블리 이런 데도 다 우리가 30%씩 다 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뭐지 소품 판매하는 플랫폼이라든지 소품샵 입점하는 거. 그래 치면은 배민이 그렇게 안 비쌀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자 아무튼 이제 그 음식이라는 거는 또 그렇게 원가율이 낮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입에서 바로 느껴지기 때문에. 또 의류 소품 사업이랑은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류 소품 사업은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죠. 그 기술비랑 계속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소비자도 돈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달라 하고 그러면서 저희도 막 안 남으니까 저같이 그냥 가게 배달로 하면은 그래도 있잖아요. 최소 배달 주문을 더 싸게 드릴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18,000원이 아니고 12,000원에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차이입니다. 이게 그냥 가게 배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플랫폼 한 개 수수료가 빠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돈을 덜 받을 수 있고 가격 인상도 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달비 무료지만은 사실은 그게 제품 가격에 나중에 서서히 녹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000원 하던 게 7,200원, 7,300원, 7,4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막 그렇게 찔끔찔끔 오르면은 그 맨날 안 본 사람 아니면은 그 참 보기 힘들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당연히 매장이랑 배달 가격이 나중에 많이 틀려질 겁니다. 이 플랫폼을 한 개 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플랫폼에서는 그렇게 지금 상품을 계속 내놓으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무료 배달 이미지도 가져가고 뭐 엄청 긍정적인 이미지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물가 상승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도 소비자고 자영업자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당연히 이제 영리적으로 가장 저렴한 거를 택하려 할 거고 자영업자도 저도 방금 말했죠. 아, 나 그 돈 주고 안 판다. 그 말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서서히 그렇게 올라갑니다. 물가 올라가고 그러면 또 어때요? 임금 상승 또 해야 됩니다. 임금 상승이 또 되면은 그럼 또 최저임금 올라가고 유지비 올라가고 금액 또 올라가겠죠. 이게 항상 이게 반복입니다. 그렇죠? 우리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입니다. 물가가 그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플랫폼은 그런 걸 좀 더 가속을 시킵니다. 그런 게 플랫폼이 출연함으로써. 그러니까 플랫폼 출연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상위 노출을 방금 말했죠. 그러니까 무료 배달하는 사람들만 줍니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를 하면서 그냥 이거를 그냥 운영만 할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그럼 어차피 우리가 결국은 좀 뭐라 해야 되지? 돈이 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는 제가 계속 그렇게 물론 저가 장사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매출이 막 작년보다는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원래 여름에 직원을 두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에는 안 두고 합니다. 직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연도는 이제 그 정도거든요. 자, 아무튼 폐업한 가게가 많았다. 근데 실상에는 이게 오프라인이나 좀 온라인이나 조금 뭔가 뒷받침이 좀 부족한 데는 진작에 다 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판매를 해봤지만 젊은 층보다는 어르신들이 항상 돈 최고입니다. 이 어르신들이 합당만 하시면 돈은 잘 쓰시거든요.
그래도 젊은 층보다는 20대보다 당연히 50대가 돈 많잖아요, 그렇죠? 인맥도 많고. 그래갖고 또 너무 젊은 층 감성이었던 곳은 또 망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저희 동네에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게 좀 사람이니까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양산 왕돼지국밥 저번에 한번 갔다 왔다고 그게 뭐지 인스타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저희 토요일 직원분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갔습니다. 거기를. 네, 갔는데 국밥이 9,000원입니다. 국밥이 9,000원이면 저렴하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장사 음식하는 입장에서 음식이라긴 좀 그렇고 아무튼 그냥 토스트쟁이 입장으로서 여기는 고기가 진짜로 그냥 앞다리살 푹 삶아갖고 먹기 편한 거 있죠. 딱 그렇게 맛있는 고기를 딱 주는 겁니다. 앞다리살 하면 보통 막 뒷다리살 보통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국밥용으로 진짜 이제 잘 끓인 거는 잘 삶은 거는 맛있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에 그다음에 뭐 막걸리도 한 병까지는 아니고 이제 한 잔을 줍니다. 서비스로. 그다음에 뭐 주차도 되고요. 그거야말로 진정 이제 박리담회입니다. 이제 진짜 계속 밖에 줄 수 있거든요. 누가 봐도 저렴하잖아요. 그런 데가. 그러니까 김치도 다 담고요. 그런 데가 잘 없습니다. 장사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다들 이제 보니까 주방 이모들이시고 그 뭐지 안에 진짜 더워요. 주방 일해보신 분들 알겠죠? 국밥집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래갖고 그 불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개인용 에어컨이 한 개씩 있더라고요. 그럼 뭐 말인지 아시겠지만 국밥 팔아갖고 그래갖고 이제 사실은 많이는 안 남을 겁니다. 그런데 박리담회로 그렇게 이제 일하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너무나도 이제 한 끼 때우기 좋은 곳이라 가지고 진짜로 뭐 가성비를 원하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저는 사실 그건 따라 못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자기한테 맞는 장사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막힐 때가 오면은 그때는 저도 이제 체제 전환을 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원래 요리를 안 하겠다고 요리할 생각이 없던 사람이고 요리를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인데 제가 커피를 배우려면은 어쩔 수 없이 토스트 가게 가서 일을 배워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토스트를 안 하면 음료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직장이었죠. 제가 간 데가.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쩌겠어요. 강제로 이제 요리를 배우게 되니까 또 새로운 시각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복에 겨운 놈이라서 이제 그렇게 됐고, 뭐 국밥도 모르겠어요. 제가 상황에 처해지면 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제 지금 그냥 봤을 때는 너무나도 노동 강도가 강해 보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제가 그러니까 안 망하겠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니까. 아니면 남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는 계속 돼야 되고, 그런 생각을 조금 어제는 이제 러닝을 하면서 제가 뭐 러닝하면서 뭐 그냥 간판들 많이 보면서 그렇게 지나다녔습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그렇게 사실 하는 게 뭐 전국적으로 몇 집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장사하는 집이 잘 없죠. 그런 좋은 재료에 완전 그런 시스템까지 갖추고 그렇게까지 하는 가게가 잘 없겠죠. 전국으로 따져도. 아무튼 그런 거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저희 삼촌이 좀 밀면을 배우시고 계시더라고요.
밀면 이제 창업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찬성입니다. 뭐든 간에 도전하는 건 찬성이고 잘 하시겠죠. 그거는 이제 그거고. 주변 폐업률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좀 특색이 없고 특색이 좀 덜했던 곳들, 그 다음에 특히나 좀 이 동네 상권이랑 좀 분위기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았다는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치명적인 문제까지는 아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결국은 여기는 이제 연령층이 높은 분이 많아서 좀 너무 젊은 층의 인테리어를 하면은 좀 가기 힘들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금액이 싸다고 해서 망하고 안 망하고 이제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도로변에 큰 카페가 한 개 있었는데 거기는 2년 전에 망했나? 거기도 보니까 뭐 임대료가 400만 원까지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건물주랑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건물주도 뭐 그런 집값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또 월세를 일부러 올렸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제가 내부자가 아니라서 모릅니다. 근데 이제 거기 나가고 나서 다시 또 카페가 또 들어왔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 5,000원 하는 데입니다. 좀 저희 동네 치고는 좀 비싼 데인데 또 배민 보니까 리뷰는 많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제 그거는 그거고, 아무쪼록 계속 이제 물가는 상승률이 지금 미쳤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미친 데다가 시급이 못 따라갑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금리도 거기다 오르고 이러니까 이게 뭐 소비 축은 좀 당연하다. 그거는 저만 해도 어때요? 저만 해도. 그러니까 아무튼 1억 모으기 이야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갔는데, 저만 해도 지금 헬스장을 안 가고 집에서 지금 만들어서 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자연적으로 또 이렇게 되는구나, 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 와중에 결국 다들 자기들 꿈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일단 뭐 집 일단 살려고 하고요. 집 살려면 좀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1억부터 모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려면은 진짜 뭐 최소한으로 돼야 됩니다. 저 이번에 정수기도 계약 원래 끝나가지고 고민 중이었는데, 정수기도 이제 그냥 3만짜리 안 쓰고 더 다른 모델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렌탈 정수기 쓰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제 저 또한 이런 사고방식인데 웬만한 사람들 다 그냥 소비가 다 위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갖고 반대로 좋은 거는 진짜로 이제 금액이, 제가 금액도 커피값이 올렸잖아요. 3,500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좀 무리한 요구하는 사람은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안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냉정하게 와가지고 와가지로 한 말 좀 그렇고, 아무튼 오셔가지고 나름 저는 서비스를 많이 준다 해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커피를 지금 3,5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본 투샷이 나간다 치고요. 그러면 한 600원 정도 됩니다. 커피 원가 다들 아시죠? 저는 3만원짜리 원두를 쓰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고, 600원, 뭐, 일단은 원두 비싸지만 한 800원 정도 보통 들어갑니다. 그쵸? 뭐 800원 잡을게요. 뭐 저희 집이 800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만한 커피병 에스프레소 샘플병 한 개 줍니다. 그게 해서 500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호떡이 한 개 나가고, 호떡이 꿀호떡에 뭐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씨앗 뽑거든요. 그래갖고 찍어 먹는 미니 씨앗 호떡,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얼마지? 원가만 해도 지금 거의 얼마입니까? 뭐 1,500원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뭐 2만 원 이상 구매 시 뭐 티코스터도 한 개 나가고, 뭐 그래 치면 저희 집 뭐
3,500원이긴 한데 엄청 많이 남는 구조가 아닙니다. 커피 한 잔으로. 커피를 100잔 팔아도 한 10만 원밖에 안 나는 그런 구조죠. 10만 원 맞나? 그 정도 남을 것 같아요. 10만 원 좀 초반대 같은 느낌. 아니다, 20만 원 남겠다, 그쵸? 그러니까 왜 잠깐 그 생각이냐, 포인트도 제가 저희 집은 8% 나가거든요. 토스트 같은 거 다 포함해서 뭐 이제 8%도 나가고, 사은품도 이제 금액에 따라 나가다 보니까 계산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예전에는 똑같은 걸 3,000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진짜 안 남았거든요, 사실은. 가게라도 채워주는 거에 사실은 감사를 해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상사가 뭐 가끔 무리한 요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직장을 그렇다고 우리가 때려치우는 거는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저도 그냥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진짜 무리한 요구하는 사람, 커피병 1개 더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웃으면서 이거는 드리면 적자인데요, 이러면서 이거는 그럼 500원만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500원만 주면은 저도 좀 그래도 뭐 괜찮지 않나 했는데, 그냥 공짜를 바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완전 적자잖아요. 그렇죠? 이분한테 이 자리도 계속 이제 빌려드리고, 커피도 이제 이렇게 정원 보시면서 이제 즐길 수 있게 제가 시스템도 맞춰놨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추가를 요구하시고, 예를 들어서 또 밖에서 꽃을 한 송이 달라. 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키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금액을 올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때요? 전체적으로 제가 500원만 더 주세요라고 했는데도 그 병커피 값을 지불을 안 하시는 분들, 금액에 그러니까 민감하잖아요. 안 오시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나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 정리가 한 번은 딱 일어나더라고요. 이야기 옛날에 한번 하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손님 있고 싫어하는 손님 있겠죠. 그래갖고 계속 그런 요구하면 그러면 내가 또 가가지고 또 설명해야 되고, 그거 다 제 시간 뺏는 거거든요. 그분이랑 10분 동안 이야기할 시간에 제가 그 복조리 파우치 전 한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운데 상담을 하는 건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장사를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응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이제 그 좋다 싫다 가리는 게 아니거든요. 뭔 이야기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지. 자, 아무튼 가격 인상은 그렇게 저도 했지만, 그런 긍정적인 부분. 그래갖고 다들 그러니까 2,500원 이런 데로 다 가시겠죠. 그렇죠? 오히려 장소가 더 만나기 편한 곳으로 가신다든지 좀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원 아끼려고 저희 집까지 오시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하다 보니 까먹었습니다. 그냥 막 소비 이야기 같은 거 했나요? 제가 저도 지금 뭐라 해야 되노? 그러니까 버는 돈이 딱 줄어들고 이러니까 이거 소비하던 거 조금 한번 재점검해야겠다. 딱 그래 됐거든요. 저도 가계부 딱 꺼보고, 제가 어떻게 가계부 썼는지 압니까? 가계부를 제가 단백질도 제일 싼 거 ISP 단백질, 그러니까 대두 단백 있죠. 그거 그냥 GMO 안 들어간 거, 농약 안 들어가고 그런 거 있죠. 그냥 순수하게 콩 단백질. 그게 단백질 중에 제일 싸거든요. 그거 포대로 사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싼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습기 차고 이런 거 보관도 잘해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안 사고 그냥 이제 팩으로 된 거,
그러니까 단백질 30g에 한 300원 정도 하는 거를 제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를 먹거든요. 올리브유를 요즘은 좀 이제 130ml 먹다가도 150으로 늘렸거든요. 그냥 배가 너무 고파서. 상당히 많이 먹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사실 아토피에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렵고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커피는 먹으면 제가 아토피가 한 번씩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는 아예 끊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제가 커피 장사를 해서 한 샷에 400원에 먹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도 이제 하루 한 잔씩 하면은 뭐 한 달이면 또 12,000원 이래 정도 나옵니다. 그쵸? 뭐 한 잔만 안 먹어요. 계속 먹습니다. 이게 시간 나면은 계속 뽑아 먹거든요. 하루 뭐 그럼 2잔씩 먹는다 쳐도 뭐 거진 돈 3만 원 정도 되죠. 그쵸? 뭐 기계도 그만큼 이제 노후도 될 거고요. 그러니까 커피를 끊어서 그 정도의 돈도 이제 세이브가 되고요. 근데 뭐 올리브유처럼 제가 이제 필요한 열량이라든지 영양소가 섭취가 되는 거였으면 커피를 먹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커피를 먹고 이거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득이 되는 게 없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순간 그냥 맛있고 이제 그게 기분이 좋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끊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하면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45,000원으로 20일을 먹거든요. 올리브유를. 그러면 한 6만 원 정도 치면 되겠다. 6만 5천 원 정도 치고, 그 분리 대두 단백도 2kg 들었습니다. 하루에 제가 90g 정도를 먹고요. 그러면 그것도 한 2만 원 정도 치면은, 그러니까 그 한 통에 한 13,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 2만 원 정도. 그러면 이제 제 고정비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제 고정비가 아무튼 한 85,000원 되죠, 식비가. 나머지는 요거트도 먹는다. 요거트가 좀 들어가는데요. 요거트, 무가당 요거트 있죠. 계속 먹으니까 맛있습니다. 그래갖고 1.8리터짜리면 3일 먹을 수 있다. 그쵸? 제가 300ml씩 맨날 먹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며칠 먹지? 1.8리터 6일이다. 그쵸? 그러면 5번, 그러면 4만 원인데 식비가 한 12,000원. 이제 그다음에 아몬드도 먹는다. 그쵸? 아몬드를 한 65g 정도 요즘은 조절해서 먹고 있고, 1kg 생아몬드 사면은 10,000원 정도, 11,000원 정도 하면 되겠어요. 그쵸? 그러면 1kg면은 그래도 한 2kg 정도는 있어야 한 달을 먹는다. 그쵸? 그러면 한 2만 원 정도. 그러면 식비를 뭐 넉넉하게 제가 보니까 한 6만 원, 7만 원 그 정도 이제 넉넉 잡고 들어가잖아요. 그러거랑 이런 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옷 같은 거. 이거를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10,000원에서 2만 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마이크도 사야 되고, 그쵸? 뭐 이런 거 포함하면 사실은 한 3만 원, 4만 원까지 잡아야 되는데, 그냥 깔끔하게 그냥 한 달에 제가 딱 그러니까 20만 원 쓰는 거예요. 헬스까지 가면 이제 왔다 갔다 이동 시간도 있고 그런 거 포함하면 또 한 4, 5만 원 됩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쓰는 건 없었어요. 지금 이제 학원 가는 것도 이제는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학원이 아무튼 저도 이제 지금 소비를 최대한 다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줄여도 아마 뭐 한 5만 원은 줄어들 것 같아요. 학원만 안 가도. 그 다음에 한 번씩 가면 또 원단 또 사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 물론 이제 할인하는 원단 사면은 그런 것도 괜찮은데, 최대한 또 이제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뭐 좀 과장해서 이야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분들도 그렇게 이제 물가 올라가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다들 조심조심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냥 느낌이. 저만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처음에 그게 줄면 저희가 그 다음에 타격이 오고,
그 다음 타격은 또 기업한테 갈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재료를 안 사주잖아요. 그렇죠? 대량으로 재료를 사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위로 또 타격이 가고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갖고 누군가 또 엄청 싼 제품을 발명을 했다. 그러면 그쪽으로 또 사람이 또 몰리고, 그거 카피해서 좀 비슷한 제품들, 저렴한 제품들이 또 계속 나오다가 원래 그런 있던 제품들은 도태돼서 다 이제 또 망하고, 원래 좀 그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살아남아야 되고, 저도 사실 뭐 어떻게 살아남는지 방법은 모릅니다. 그냥 당장은 그냥 할 수 있는 거, 기왕 또 1억 모으기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차도 원래는 한 4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사가지고 그냥 최대한 한 2, 3년 타도 수리 걱정 안 할 만한 그런 차 있죠. 그래갖고 나중에 되팔아도 감가 별로 안 돼가지고 거의 죗값에 팔 수 있는, 저는 그런 욕심 많은 차를 원했거든요. 그러면 뭐 1년에 유지비 뭐 100만 원도 안 나갈 것 같아요. 차량 감가를 포함을 해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달에 거진 10만 원으로 이제 차를 즐길 수 있는 거니까, 뭐 시간도 벌고 뭐 그 이동수단도 가지니까 되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필요하면 진짜 그때는 사는 거고, 그 전까지는 이제 집에 차가 2대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활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1억 모으기 목표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소비를 안 하냐에 대해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헬스를 지금, 그죠, 지금 한 번씩 뭐 1일 헬스 거 뭐 땡기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고, 안 갈 수도 있게 제가 아무튼 집에서 할 수 있는 장치를 계속 마련을 할 겁니다. 마련하고, 아무튼 그러는 와중에 그런 거, 이제 물가 올라가는 거랑 이게 주변에 가게 이제 망하는 거, 그런 거 못 버티는데 지금 자영업자 지금 다 망하고 있잖아요. 공실 진짜 많잖아요, 요즘.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또 경쟁을 플랫폼에서는 계속 부추기고, 아니 진짜 요즘은 좀 뭐라 해야 되노, 길 가다가 딱 들어오고 이렇게 입소문 타서 들어오는 거 하려면 진짜 시간 오래 걸리고 그동안에 버티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방금처럼 플랫폼을 또 써야 되는데, 플랫폼에서도 계속 이제 그렇게 금액 같은 거를 그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고, 뭐 조금씩 올라갑니다. 500원씩 올라가고 1000원씩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또 물가 올라가고 돈 안 쓰고, 그러다가 아까 제가 말했죠. 뭐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 또 저렴한 게 나온다. 그러면 글로 또 사람 몰리고요. 그러면 기존 사람들 다 망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거를 좀 보면서 결론도 내야겠죠. 뭐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버티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참 남이랑 결국은 처음부터 뭐 그런 거 우리가 대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안 겹치는 거를 처음부터 해가지고 계속 안 겹치게 가는 수밖에 없다. 좀 그런 생각도 하고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면 그냥 1인 장사를 해야죠. 이제 사람 쓸 때가 아니고 혼자 이제 경영을 한다든지, 원래 이제 부모님이랑 제가 같이 하고 있지만, 이건 좀 이제 다시 생각을 좀 해볼 일이고, 경기가 또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그건 또 모릅니다. 그쵸? 그거는 경기는 근데 항상 안 좋았어요. 그쵸? 경기가 언제 좋았던 적이 있었던 거, 경기가 좋다라는 말을 참 듣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삼촌 또 보면, 회사들도 보면 진짜 요즘 보면은 그 뭐지, 삼촌이 코카콜라 회사 다니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적자가 났다 하더라고요. 올해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그러니까 콜라 회사도 뭐 불멸일 줄 알았지만, 코카콜라도 아무튼 LG가 인수했나요? 저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기억이 안 난다. 그래갖고
LG도 뭐 보면 좀 소비자 위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 거기서 이제 또 적자가 났다는 말은 아무튼 저희 가게만 그런 게 이제 느끼는 게 아니고 다들 좀 장사하시는 분들 좀 다들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아무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도 되고 헬스장을 가잖아요. 제가 한 2년 전에 진짜 헬스장에 사람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그런 것 같지는 또 않기도 하고요. 이것도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들 이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순환이 아니고 악순환. 근데 제가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그런 것까지 좀 완벽한 설명은 좀 힘들 수는 있고, 자, 아무튼 이제 그냥 짧은 견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뭐 일단 하는 거는 계속 해야겠죠. 그냥 안 망하도록 계속 장사하고 그런 거는 계속 하긴 할 겁니다. 이거는 뭐지? 끈인 것 같은데 아마 요거 하고 저는 이제 그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걸 17cm. 이런 저의 이런 유튜브 내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좀 제가 좀 자극적인 채널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섬섬하게 하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때요? 좀 듣기 힘든 그런 장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이랑도 이야기해보면 장사 이야기 하면은 장사 관심 있는 애들 말고는 장사 이야기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장사 이야기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주제입니다. 제가 좀 항상 좀 느낀 바지만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대학 코드가 맞거든요. 어머니는 또 장사는 하시지만 돈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냥 별로 이런 이야기 하면은 니 알아서 해라 좀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냥 재미없다 하지 마라 좀 이런 식으로. 어머니는 좀 이제 목욕탕 네트워크하고 그런 이야기 좀 뭐라 해야 되나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 그런 거 이제 좀 좋아하시고요. 사람마다 그게 다 틀립니다. 근데 이제 대다수가 좀 그런 거 오히려 좋아할 겁니다. 그런 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이런 말 하긴 그런데 좀 범생이들이 좋아할 수 있거든요. 범생이라 하기도 그렇다. 그러니까 근데 조금 제가 통계를 좀 내보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랑 또 뭐라 해야 되나 막 저한테 질문 오신 분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은 좀 장사를 하시든지 장사의 꿈을 가지시든지 아니면 진짜 순수하게 재봉을 좋아하시든지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쭉 해보니까 저도 그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소통할 때가 즐거운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거를 좀 느낍니다. 그래갖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까 장사도 맞죠. 저도 이제 이 가격에는 못 판다라는 그 심리적인 선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소재로 막 하면 하는 것보다 이래 하는 게 사실 저는 좀 자연스럽고 그냥 재밌거든요. 그래갖고 막 아무튼 이제 나중에 그냥 집을 한 개 사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집을 좀 괜찮은 거 샀다 칩시다. 뭐 요즘 진짜 뭐 레데노 다들 좀 젊은 세대들은 신축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분들은 워낙 이제 밑바닥에서 자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적인 타협을 잘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세대는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나? 그러니까 곱게 자란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난 이거 아니면 뭐네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노 좀 자존감이 그런 거 보면 좀 낮은 부류라고 좀 봐야겠죠. 그런 게 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열등감이 사실 있는 거죠. 그게
많습니다. 생각외로 많고 제 주변에도 제 친구들 보면은 이야기해 보면 그런 거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그렇다 치우고 근데 우리가 꿈은 가질 수 있습니다. 꿈은 가질 수가 있고 요거만 하고 할게요. 요거만 하고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이제 썸네일을 짤 거기 때문에. 가방은 아무튼 요 색이랑 아까 그 강아지랑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는 세 종류로 아마 또 올려볼 것 같아요. 큰 사이즈는 일단 안 만들고요. 그냥 작은 사이즈만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일단은 작업은 편하거든요. 할 수 있는 거를 한 개씩 한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좀 구색수를 좀 20개 이상은 좀 해볼까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좀 노출도 시킬 겸에 아무튼 근데 여성분들은 되게 좀 보면은 좀 차량보다는 거주 공간이라든지 그런 데서 좀 위생적이고 이런 거를 뭐 보안이 조금 되어 있고 벌레 나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뭐 남자인 저도 벌레는 싫어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이런 거 키워드가 더 이제 좀 와닿으시잖아요. 그쵸? 제가 쭉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소비 습관도 그렇고 저한테 쓰는 돈은 딱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쓰는 돈은 그리고 몸 만들면은 이제 저한테도 물론 좋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살 반려자가 또 건강하면은 그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래갖고 그건 또 이제 모두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몸에는 좀 돈 안 아끼거든요. 이제 그 정도 이제 합리적인 돈은 씁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다 보니까 차가 굳이 이제 좋은 차가 필요할까? 근데 너무 이제 못생긴 차만 아니면 될 것 같다. 이제 아무튼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집에 좀 이제 투자를 좀 하자. 예, 그겁니다. 제 1억 플랜의 이유는 이거 이야기했나? 아유 기억도 안 난다. 그러니까 저한테 어차피 써봤자 그거는 뭐 저는 원래 저도 좀 득보면서 남도 득보는 걸 좀 선호하는 소비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기뻐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그 와이프 될 사람도 기뻤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보다는 왠지 그래도 여성분들이시면 집을 더 좋아하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차는 이야기만 한다면 아무튼 타협해가지고 막 타고 다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 하고 요거 이제 한 바퀴 돌으면 끝입니다. 이제 요 정도로 해서 그냥 오늘은 진짜 별 내용 없다, 그쵸? 그냥 개인적으로 1억 모으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1억 모으면 하고 싶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한창 제가 결혼에 관심이 있을 나이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면 그래도 차보다는 집이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목돈 모으기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돈을 더더욱 아껴야 되는데 마침 가게 수익도 작년 같지 않습니다. 작년 같지 않고 주변 업종들이 지금 줄폐업하고 있죠. 줄폐업하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새로 오는 가게들은 정말로 멋진 가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정체성을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갑을 다들 좀 안 여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그냥 이제 데일리로 들고 다니시기에 이제 간단한 그런 가방입니다. 또 이제 뭐 영상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제 대충 이제 그렇고요.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배달 리드콜 그 사장님께서 이제 저희 가게까지 와가지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것도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뭐 이야기도 해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배달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 오고 이러면 가게에 올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배달을 켜놓잖아요. 배달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그 맨 밑에 그렇게 탭에 있어도 홀 매출만큼 배달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배달을 그러니까 손님분들이 나올 때 뭐 비가 엄청 오고 이러면 돌아다니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열어놔야 되거든요. 네, 방금 말했지만 제가 나름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배달 시켰는데 손해보는 느낌 나면 두 번 다시는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안 들기 하기 위해서 나름 이게 서비스 같은 게 저도 이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배달이 많이는 안 남습니다. 많이는 이제 안 남지만 그래도 우리가 C급은 버려야겠죠. 자, 이제 일단 작업은 여기까지 하고 아버지가 그래도 이제 귀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쉴 시간이 생겼어요. 어제 그래갖고 러닝을 1시간 정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체력이 좋아갖고 뭐 40분 내내 러닝을 한 게 아니고 5분 뛰고 5분도 길다 한 2, 3분 정도 뛰고요. 나중에는 헉헉 돼가지고 막 30초 뛰고 뭐 5분씩 걷고 막 그러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러닝 첫날이니까 그냥 뭐 제 맘대로 했습니다. 이게 눈치 안 보고 이제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운동하면서 드는 생각들을 오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갖고 당장은 그냥 뭐 어쩌겠어요. 그냥 오프라인 장사는 하던 대로 하고요. 간판 지원 사업 제가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간판 설치하고요. 아버지랑 오늘 이야기 다 해가지고 뭐 사이즈 같은 거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놓고 저도 이제 간판 주문하면 됩니다. 주문하고 근데 제 거는 전선이 없으면 그게 기능을 못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하실 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에 이제 전선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라 합니까? 돌을 저희는 들어가지고 마당에 매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설치하면 좀 기능 간판입니다. 그냥 이제 으리으리한 그런 간판이 아니고 비 올 때 이럴 때 있죠. 그러니까 처마가 있으면 우리가 우산 접을 때 비를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그 기능을 하는 간판을 넣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그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랑 아무튼 저 기둥 쪽에 설치할 그런 간판은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멀리서도 저희 가게가 영업 중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불 들어오는 간판입니다. 저 밑에서 이제 걸어 올라오셨는데 영업 좀 불이 안 켜져 있으면 불편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경험을 해드리기에 뭐 100%는 좀 어렵겠지만 최대한 저도 줄여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한 간판입니다. 제가 의리의리한 간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 정도가. 이제 그런 거를 좀 기획을 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할 거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 계속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요런 거 조금씩 계속 올리고요. 올려보고 뭐 안 되면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이게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홀에서도 판매를 하지만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냥 일단은 부업 느낌으로 시도해볼 법하죠. 그렇게 해서 계속 뭔가 조금씩 이제 올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하던 대로 SNS 이렇게 하고 뭐 방향성까지 어제 좀 잡았습니다. 어제 뭐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 대충 이제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도 감 오시죠. 그냥 요즘 막 나오는 진짜 쇼츠용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거도 뭐 한 번씩 쇼츠 올리면 좋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딱 참고만 하고 저의 색깔을 99% 묻히고 그런 거는 딱 이제 조미료로 딱 미연처럼 딱 한 스푼만 넣으면 미연이라니까 좀 그런데 뭐 소금 설탕 같은 느낌으로 살짝만 뿌리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것도 좀 나왔다 그쵸. 그래갖고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영상 촬영할 때가 저는 제일 좋았거든요. 별 내용은 없는데 제가 되게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촬영하기 전에 뭔가 뭐 준비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평소에 생각하던 거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친구랑 그냥 이야기하듯이. 근데 다행히도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그냥 난 뭐 그 정도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참 공감대가 어려운 주제인데 다들 이걸 공감을 해주시니까 귀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어디서 만나기도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한 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금액은 심지를 다 붙인 얼굴만 계속 나왔습니다. 그쵸? 심지를 이제 다 붙였다 보니까 심지값은 제가 예전에 5,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심지값 5,000원에 한 15,000원 정도는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입술 있는 가방은 입술값 5,000원도 받고요. 그럼 얘는 2만원. 홀에서는 아마 이제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작 과정 어떠셨습니까? 그냥 막 이렇게 뚝딱뚝딱 만든 것처럼 보입니까? 즐겁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게 오늘 반응이 제일 좋았어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단계씩 올라가는 느낌도 좋아요. 그냥 막 처음부터 대박 치고.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해보면요. 저한테 계속 좀 쉽고 빠르고 좋은 거 없냐? 이런 거 좀 물어본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제가 알아도 공개를 안 하겠죠. 그쵸? 만약에 알아도 저희 밥줄인데, 그래갖고, 쉽고 좋고 빠른 건 참 없는 것 같고, 항상 보면 시간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항상 뭐든 간에. 아이고, 자. 일단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다시 한번 봐줍니다. 원래 좀 힐링 시간 가지거든요. 이제 완성하고 나고 이렇게 이제 좀 보면은 좀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우리 선배님 같은 경우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박음질해서 좀 이쁘게 매듭도 지어주시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게 한 번 하면 이제 끝까지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고민은 조금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 이쁘긴 한데 그것만 해도 작업이 그래도 한 2, 3분 정도는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가방이 예를 들어서 팔린다 칩시다. 지속적으로. 그러면 그거 해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또 이게 계속 나가면은 어때요? 그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이런 거 보면 완전 장사꾼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예쁘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해보고 반응이 괜찮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고, 아니면 조금 퀄리티를 올려서
미간적인 부분을 더 줄지.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렇게 이제 한번 접어주는 게 가방 이쁘긴 하거든요. 이쁘긴 합니다. 네, 저도 아는데, 저도 알지만 이제 앞으로 생각해서 그거는 저 이제 이거는 정답을 모릅니다. 팔아봐야 알거든요. 팔아봐야 알고 근데 대다수의 가방이 모르겠다. 온라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팔아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정할 문제는 아니고 그냥 저대로도 핸들 그냥 파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지퍼도 요즘 뭐 이런 거 쓰는데 그렇죠.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지퍼 그리고 500원짜리 이런 거 몇 개는 좀 사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가방 사가신 분이 있으셨는데 좀 이제 그분은 아예 고급 라인을 좀 원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엄청 많지는 않으세요. 근데 한 번씩 오시면 이제 돈을 그렇게 써주시니까 그래도 이게 몇 개는 있어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음에 뭐 일이 있으면은 좀 사놔가지고 한 번씩 그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몇 개 살지는 저도 모르겠고 지퍼가 저도 나갔으면 계속 샀겠죠. 근데 이제 안 나가니까 뭐 모양이 별론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제 잘 나가는 모양 따라서 똑같이 파는 거는 글쎄요. 그거는 만드는 공정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남겠나 싶고요. 물론 그 뭐 1시간 안에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15,000원, 18,000원씩 받긴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동네 장사니까 어떤 지속적인 소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접근성이 좀 좋은 가격을 해야 될 것 같고 일회용 장사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선물용이라도 이제 팍팍팍 나가는 그런 걸 사실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이런 가방은 제가 팔아보니까 지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건 좀 어느 정도는 검증이 돼서 이제 하는 거고 일단은 말은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몇 시지? 10시 6분이거든요. 네, 촬영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도 오늘은 아무런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냥 푹 쉬고요. 그냥 작업을 더 할까? 작업도 더 해야 되는데 근데 잠은 좀 옵니다. 그냥 푹 자고 내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는 날도 한 번씩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촬영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